이번에 식사하셔야 될 시간에 저희가 설명회를 열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확진자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뭐 설명회가 또 무산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PT 설명회를.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무사하게 열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드리고, 또 오신 만큼 뭐 빠르게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오시는 김에 좀 그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부, 2부를 나눠놓은 게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이제 과학, 영어, 국어 과목들이 있는데 그게 용산고에 조금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용산고 이제 지원이나 용산고가 아니신 어머님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일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요 옆에 또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이제 학생들한테는 손들어 이거 많이 해봤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용산고 아니신 어머님들 그래서 네, Q&A 시간에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셨으면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로는 이제 이번에 수능이 있었는데 첫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첫 세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뭐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4일 뒤인 이제 오는 목요일에 저희 고3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머님들 모신 설명회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나누면서 하는 이제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예비 고3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수능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희 현재 수학학원에 대한 프로그램, 이제 겨울학기에 관련된 거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용산고 과학, 영어, 국어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봤던 수능에 관련된 건데요. 뭐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니까 수 1, 2가 이제 필수 영역으로 22문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통, 기하, 미적분에서 8문항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과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학업성 취도가 좀 떨어지는 이과 친구들이었더라면 기하를 선택 일부를 했었고, 이과 영역 친구들이지만 정말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문과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게 원점수 기준이었더라면 당연히 쉽게 느꼈던 확률과 통계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원점수는 아예 수능 성적표에는 발표가 안 되죠.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원점수라는 게 아예 안 나오고 등급이랑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표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평가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었지만 내용을 보면 기하랑 확률 통계가 꽤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미적분 이게 선택이다 보니까 미적분을 좀 신청을 안 하는 케이스들, 또는 미적분이 어렵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파트에 대한 난이도를 좀 높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건 22문항, 8문항이었는데 제가 수능에 대한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번 수능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수능을 위한, 정시를 위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미적분, 확통, 기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결국에 22문항을 누가 얼마나 더 정확히 잘 맞추느냐, 당연히 이것도 잘 맞춰야겠죠. 그런데 문항수 비율이라든가, 근데 약간 추측이 어긋났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여기가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수원, 수투에서 분명히 킬러 문제라든가 어려운 게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수원, 수투에서는 좀 평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생각을 많이 요하는,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솔직한 말로 수원, 수투 좀 외우게 시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지양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분석해서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여기도 뭐 난이도가 꽤 있었다고 아까 얘기 드렸던 건 미적은 원래 어렵고 확통 기하는 난이도 자체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수원수투에 대한 강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이제 가채점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적분이 82점 원점수죠. 그러니까 수원수투의 미적분, 수원수투의 기하, 수원수투의 확통 기준이거든요. 그럼 봤을 때 확통은 88점을 찍어야 1등급이 되고 미적분은 82점이었으면 1등급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준점수 동일한 135점을 받으려면 확통 친구들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뜻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쉽지만 더 많이 맞춰야 되고 어렵지만 덜 맞춰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간단하게 그래도 미적분을 선택한 평균이 높았다는 건 결국엔 미적분 쪽으로는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응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수능이랑 연계성도 이해를 좀 하셔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교육과정이 바뀐 상황 속에서 이제 일반 교과가 진로 과목으로 전환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신 반영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목 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3학년 1학기에. 그런데 일반 교과에서 진로가 바뀐 부분이 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등급이라는 게 나오는 게 3학년 1학기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반영되는 5학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5등분이 아니라 이제는 3학년 1학기에 대한 등급 컷, 그러니까 내신 반영되는 게 대폭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시든 아니면 정시에 들어가는 수원수투 동시에 내신을 위한 이제 수시 전형까지를 생각하더라도 결국에 1, 2학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짜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 때가 2학년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뉴스 부분을 좀 캡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교과 성적 자체의 영향력이 줄었다가 3학년 1학기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2학년에 1, 2학기 두 개의 학기에 대한 실적이 가장 개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히 수원수투에 대한 걸 꼭 어떻게든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 2학기 내지는 고3 때에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꼭 가르쳐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시점.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의 아이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좀 수학 성취도를 높여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다른 과목들도 같이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결국에 수학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주변의 과목들도 좀 두루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과학 중점이고 과학 비중이 높은 만큼 수학 과학을 좀 같이 잡아놔야 국어라든가 영어에 대한 좀 어려운 뭐 난이도 자체가 용산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도 좀 포커스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수능과 현재 바뀐 시점에 대해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안내드렸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주 목요일에 해서 저희가 DB로 전부 다 이제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뭐 학년에 상관없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것도 따로 지금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실까봐 좀 말을 빨리 해가지고.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학교별 수학 커리큘럼하고 저희 학원의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뭐 보시면은 일단 뭐 저희의 간단한 뭐 실적인데 뭐 이거는 뭐 저희들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있는 부분이어서 프로그램에도 이제 실리는 부분이어서 뭐 여기 있는 것들 같은 경우 뭐 저희들이 뭐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용산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많긴 많은데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왜냐하면 용산고는 좀 학교의 특성상 완전 극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잘 안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설명회 가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완전 극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잘 안 다닙니다. 용산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또 거기에 이제 구성원의 어떤 특징도 좀 있고, 뭐 나중에 용산고 설명회를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좀 학생들하고 열심히 부딪히면서 강의를 하면서 같이 좀 관리도 하고 하면서 좀 학생들의 좀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중경고 같은 경우는 뭐 이 근처 학교이긴 하지만 거의 1등급이 5명이거든요. 근데 1점 대학생이 저희 학원에만 5명이 있고 실제 수학 1등급도 4명이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용산고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관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등급 1점 대학생하고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1학기 합산 기준으로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이제 학기별로,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따로따로 따지면은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합산을 했더니 아쉽게도 3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 그러니까 전체 평균 1점대가 이제 4명이나 저희 학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학교들도 좀 많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래도 1점대 학생들이라든가 1등급 학생들이 좀 꾸준히 많이 있는 편이고,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고2 3학년이니까 저희들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올라오면 사실 좀 상위권 정말 잘하는 학생 2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이제 그만 나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서 자세히 표현은 안 되지만 저희가 뭐 저희의 뭐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학기하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거치면서 점점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2등급 비율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막 굉장히 4, 5등급 이런 학생들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이제 더 위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 학생들 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좀 자랑을 드리려고, 특히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 수학 커리큘럼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이걸 읽어보시라고 보여주는 아니게 끝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학교 알림이라고 그 네이버에서 학교 알림을 치시면 학교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께서도 가입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학교에 그날그날 급식이 뭐 나오는지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커리큘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산고랑 중경고랑 모산고랑 성심여고랑 보성여고랑 희망여고, 저희 이제 주위에 있는 학교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뭐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죠. 저희 이 근처 학교에서는 뭐 다른 학교와는 달리,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 세화고나 세화여고 이쪽에 가면은 1학기에 수원수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주위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없고요.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서울 시내 오히려 더 훨씬 거의 없는 편이에요. 뭐 강남 뭐 대치동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의 없고, 수원수투에 있어서 이렇게 1학기하고 2학기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용산고 같은 경우는 기하가 과거에는 3학년 선택 과목이 3학년에 있었는데 2학년으로 내려왔어요. 2학년 내려온 상태고, 중경고나 뭐 나머지 학교들도 거의 기하가 대부분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물론 안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나머지 학교에서 거의 다 기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과거에는 이제 3학년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기하 선택도 많이 하고, 또 기하 부분 왜냐면 미적분이 워낙 어렵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미적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하 한 과목 하는, 기하랑 뭐 과학 한 과목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선택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좀 밑으로 이제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학종은 대부분 다 이제 2학기에 성심여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3학년에 가니까 미적 학종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경고나 특별히 특징적인 거는 많이 없고, 이제 굳이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성심여고하고 이제 저 뒤에 있는 신광여고 같은 경우가 다 4단인데 5단이어가지고 수학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수학이 7단입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7단. 거의 전체 그 성적의 3분의 1이 수학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따가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 저희의 학원의 그 겨울방학 수학은 대부분 다 이제 주3회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주3회를 하느냐? 왜 주2회만 하지 않고 주3회를 해서? 주3회를 하니까 뭐 시간 조작이 힘들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렇게 5과목이에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수험수투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 이 3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자, 보통 주 2회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배치가 되죠. 아마 다른 학원들의 어떤 커리큘럼 다 보셨을 거예요. 물론 뭐 그 학원 중에 저희 뉴타인 다른 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수원이 보통 2회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수투는 어떻게 하느냐? 수투는 이렇게 특강으로 바로 빼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주 2회 수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주 4회나 또는 3회 수업과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수투는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시켜보신 어머니들께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수원은 그 양이 많고 어렵다. 수투는 뭐 양도 얼마 안 되고 뭐 금방 끝나던데 수투는 2학기 때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선행 때 진행되는 수투는 말 그대로 기본 개념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도 정말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냥 학생들에게 좀 너무 깊이 나가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미분이랑 적분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익히는 데 주력을 해달라.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 수투라는 과목은요. 수험보다 겉으로 봤을 때 더 적어 보이죠.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 머리를 좀 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은 약간 노력으로 해서 학생들이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수투는 기본적으로 약간 수학적인 재능이 좀 약간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도 깊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그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뭐 수능 문제를 봤어도 뭐 수능 문제에서 뭐 수투는 쉬웠고 뭐 수원은 할만했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상위권들의 얘기고요. 상위권들의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이번에 근데 불수능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수능이란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사실 말은 못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인강 특히 이제 유명한 학원 강사님들이 입 밖에 내고 싶지만 못하는 거. 냈다가 욕먹을 테니까. 수능은 분명히 쉬웠는데 애들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투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투를 선행을 하는 거는 수투를 겨울방학 때 하는 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원을 해. 근데 수투는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그냥 특강식으로 가볍게 하시고 중간 여름방학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는 어떤 그 사고의 어떤 차이가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반드시 수원 수투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수투 역시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게 충분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3회 이제 수업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원 수를 무조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를 남겨놓으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특강 같은 부분은 이렇게 반의 어떤 구성이 어떤 레벨별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 3회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주 2회를 하면 이렇게 이틀로 이렇게 몰아서 한다고 8시간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기하 활동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확통은 뭐 3학년 때니까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그럼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그리고 기하 같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그 나중에 내신 어떤 대입에 있어서 내신의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방법 되게 다르고 아마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A 받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반영 안 하는 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반영을 하더라도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퍼센트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학교 중에 그 비율별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A를 50%를 주는 학교에서 A를 받으면은 1.5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A를 한 20% 주는 학교에서 A를 받으면 1.2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배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학생들이 또 기하 부분은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또 공부해 두고 또 그거를 학기 중에 내신 때 공부하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하 같은 경우는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짤 때. 그래서 기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기하는 좀 특별히 관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저희들 이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 3회를 만들어 놓은 거고, 당연히 미적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있죠. 여기 뭐 저희가 뭐 수원수투가 뭐 중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수원수투를 또 그래도 한 번은 본 것 같은데 미적분도 필요한데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적분 특강 같은 것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렇게 주 3회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주 2회보다 주 3회가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 특히 뭐 특별히 아이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저희들한테 따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수원수투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 3회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주 2회를 하는 것보다는 좀 소화하고 과제하고 자취하고 하는 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은 학원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제 특히 이제 주 3회 배치를 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체 프로그램인 거고 사실 학교마다 또는 학생마다 또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과정 보통 4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최상위반은 이렇게 1개고 나머지는 이제 2반씩 현재 배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변동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마다 특히 예를 들면 용산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용산고의 용산고 만에 따로 시간표를 받으시겠지만 좀 요일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는 쪽으로 좀 몰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별 어떤 성적 그걸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추천드린다, 이런 거 같이 보낼 테니까 학생별로 다 보낼 테니까 그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상담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 수투 이제 공통선행 과정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레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원은 최상위반이나 뭐 스카이반인데 수투를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투를 처음 하는 반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추가 강의 개설이 충분히 가능하고 최상위반 운영은 특히 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최상위반이 지금 현재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더 하나 월수금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뭐 커리상에 있어서 뭐 수원수투가 너무 빠른 학생들이 모여 있다면 뭐 다른 과목을 아예 그 정규 수업 시간에 병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유연하게 저희들이 이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성원들이 저희들이 다 아는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학 특강 프로그램은 이제 미적분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미적분은 좀 저희들한테 들으시기 원하실 때 한번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적분은 이제 들어도 되겠는가 또는 뭐 들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왜냐하면 미적분은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원수투를 최소 70% 이상은 성취도가 있어야지 미적분을 듣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기본이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뭐 미적분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아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약간 살짝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고 저희가 특강을 많이 들으면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뭐 수투라든가 수원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성취도가 부족한데 미적분을 그냥 한번 들어본다는 생각으로 듣는 거는 실제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수투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들어도 생각보다는 1년 후에 아무것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해보셨겠지만 어설픈 선행은 오히려 안 하는 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원수투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은 학생들은 계속 이제 수원수투에 집중하기 좋을 것 같고 미적분은 이제 수원수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어떤 미적분에 대한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써있지만 나중에 수학 진도학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때 미적분 했냐 안 했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그래서 미적분을 무조건 뭐 하면 안 돼,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이 학생 할 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재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미적분이 겨울방학 때.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같이 이제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저희 아까 그 내용에서 뭐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성심여고를 제외하고 2학년 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그러면 나는 문과니까 확통을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한데요. 그것도 뭐 저희는 미적분과 달리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수원수투의 어떤 그 내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필요하지 3학년 때 단순히 해야 되니까 뭐 미적분만큼 되게 막 나중에 양적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라서 뭐 그런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는 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반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그래서 이제 기하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이제 요일도 차이가 있고 또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다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특수 2학년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하를 미리 이제 저희가 해서 7회 완성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양을 보시면은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12회 완성으로 되어 있고 7회 완성으로 되어 있고 7회 완성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뭐냐면 주 1회를 진행했을 때 1회를 진행을 하면은 한 번 진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결국 하나만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이제 주 1회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좀 학생들을 그 부분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겨울수학 수학표 예시는 뭐 이렇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데 미적분을 수강 원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빡빡하죠.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기하는 이제 2개라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는 거고 뭐 화목토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기본적인 학원의 어떤 수업 방침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들어올 때 당연히 이빨 테스트가 필요한 거고 왜냐면 그거는 학생이 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는 학생이 뭐 얼마큼 네가 잘하니 이걸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레벨을 어느 정도 분류해서 학생이 듣기에 가장 적합한 말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이 레벨 분류라는 게 뭐 어머님께서 많이 이때까지 뭐 겪으셨겠지만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애들끼리 이렇게 나눠놓는 개념이 아니고 학생의 가장 효율적인 어떤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고 반드시 저희가 다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입단을 되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학원 녹지도를 매주 체크하고 또 기준 미들한테 별도 관리하게 되는데 또 과제 수행도 및 테스트 결과를 통해 레벨업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히 많이 하는 게 이제 수업 방향 독서까지예요. 이제 지금 좀 이따 부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의 어떤 그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나올 텐데요.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시간표 상담을. 이건 이제 실제 학생과 진행했던 겨울방학 이제 상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1일 시간표를 쭉 짜준 거예요. 같이 학생과 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고 그래서 방학 스케줄 관리고 이제 시험 대비 이런 계획이고 또 이제 저희 성적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저희가 주간 테스트도 하고 근데 민 모의고사를 해서 이제 월간 테스트를 방학 동안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적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방학 동안 제출 어머니들께 보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일날 어떤 과제를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그날 해야 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지정을 해줘요. 그날 딱 해야 되는 거. 왜냐면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들 밴드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죠.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당일 복습 과제를 통해서 학습의 연속성 유지 및 공습과 형성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했더니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학원을 딱 듣고 들어오면 그날 이제 예를 들어 영어를 들었으면 영어에 대한 복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날 또 물론 뭐 일찍 자고 이래야 되니까 못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실제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과제 어떤 그 수행률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어떤 면학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실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시키는 건데 12시 45분 사실 저희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시 45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출된 사실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독서실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로 하여금 이게 단순하게 뭐 공부를 해라 또는 이걸 해야 되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뭐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 게 단순하게 뭐 네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뭔가 학생이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학생이 당장에 실행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동기를 구체화시킨다면은 학생들이 아마 좀 더 자기주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학원 저희 겨울방학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좀 다른 때보다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도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예,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약간 선생님들이 그만두실까봐 전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계속 감동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비슷한 건 계속 해왔는데 엄청 타이트하게 하면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선물들이거든요. 예, 아이패드 네, 입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좀 걸어놓고 했더니 아까 원장님이 보여주신 그 초반. 사진, 자습실 사진에 원장님이 많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확대하고 싶은데 진짜 많아요. 여기 다 찼어. 이거 한 다음에 애들이 모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약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포인트제인데 내가 일부러 학생들에게 실제 보여줘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게 있어야 학생들이. 저희 조진호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하는 걸 막 하길래 잠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좀 찍어서 부모님들 보여드리자고 해서 제가 좀 찍어왔어요. 근데 학생들 과제하는 거 밴드에다가 올리면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 명단 체크하고요. 학생들이 그날 했던 거 하고 이제 명단에다가 누가 뭘 했는지를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뭐 5점도 주고 또 안 됐으면 감점도 주고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도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께는 다 공지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밑에 보면 다 일일이 있어요. 출결, 과제, 꼭풀 시험, 뭐 개인 미션, 주간 테스트,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온라인 줌 독서실, 빡공 저희 옆에 있는 자습실 시간 체크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원장님 반 그리고 저희 반이 잘 이렇게 자꾸 하루 이틀 밀어서 올리긴 하는데 그만큼 엄청 타이트하게 지금, 왜냐면 치킨 커피가 아니라 이게 걸려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와서 따져요. 자기는 몇 점인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없냐. 그래서 보여달라 해서 이걸 실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머님들께 아마 톡으로 안내해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지로 나갔던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뭐 출결의 포인트, 과제 포인트, 테스트 결과 이런 건데 항상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이벤트를 해보면 대부분 중하위권 친구들이 어차피 나는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엄청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게 상위권 애들 말고 중하위권 애들에게도 희망을 주자. 너네도 패드 받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특히 뭐 출결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거죠. 과제도 열심히 하면 되죠. 밤마다의 과제가 있고 난이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기준으로는 저희 꼭풀 테스트라고 해서 전체 전학년이 다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엔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 반에서 이제 등수를 매겼어요. 각 반에서 1등, 2등 성적을 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각 반도 솔직히 1등, 2등이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저희가 쭉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애들은 꽤 많아요. 그래서 평균 잘라서 평균 위여도 포인트 많이 줄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 좀 처지는 친구들도 반에서라도 평균 위에 올라가게끔 약물고 해봐. 근데 진짜 해요. 이게 너무 어쨌건 감동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 아이를 줄 세워서 하는데 네, 이런 거죠. 실제로 테스트도 보고요. 여기 참 진짜 엄청 많죠. 여기에 이제 제가 감독 그리고 어디지? 감독이 2개가 있고 나머지 진짜 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자습실 변경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점검하면서 잘했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있고요. 과제 검사 그리고 테스트, 이 데일리 테스트 포인트 나가는 거 각 반에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주간 테스트 부분 이런 거 해서 아까 그 컴퓨터 화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 친구는 여기 전부 다 닉네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는 고1, 고2가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이 오픈이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아이들 닉네임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웃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수업에 보면 마이너스 10점 이게 출결이거든요. 마이너스 10점 5점이 0점도 있고요. 마이너스 10점은 1분이라도 지각하면 마이너스 10점을 까요. 제가 가끔 저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5시 한 5분 전, 10분 전에도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있고 10시 끝나면 제가 밖에 나가서 애들 가는 것도 보고 하거든요. 엄청 신기해요. 이거 한 다음에 애들이 뛰어서 들어와요. 진짜 그때 약간 소름 돋으면서 감동받았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정당화해서 오진 않았으니 5점을 주진 않고 0점 처리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가족여행 뭐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족여행으로 빠지면 그건 정당화 될 수 없으니 가족여행은 다 감점시켜요. 가족여행으로 결석은 마이너스 20점이에요. 결석은. 그래서 가지마.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려면 그래야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테스트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돼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재원생들 쭉 줄 세우기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뻥안 치고 붙여넣기 안 했습니다. 이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위쪽만 딱 따오면 되게 민감해. 엄청 민감해요. 지금 18일 거 제가 따온 거거든요. 닉네임 LG 우승 기원. 이 친구는 뭐 LG가 그 떨어지기 전에 한 거라서 228점. 이 친구가 지금은 400점이 넘었어. 네. 이렇게 돼서 1, 2, 3등은 1, 2등은 지금 그대로 1, 2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이벤트고 그래서 이거는 요거 하기 직전에 했던 거예요. 비슷한 건데 요거 하기 직전에 해서 애들 요거 그 어머님들 아버님 그 기억나시죠? 그 학교 앞에 있던 거 이거 학원에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선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지난번에는 제일 높은 게 이제 한 15만 원 선에 운동화를 걸었는데 그때 꽝이 아무도 안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반발해요. 이거 처음부터 없던 거 아니야 지난해 사기쳤다. 그래가지고 절대 아니다 뭐 했는데 어쨌건 뭐 운동화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티셔츠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이거 저거든요. 직접 강남역 아디다스 매장 가서 티셔츠 사서 아이들 사이즈 다 조사해가지고 선물 줬던.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대폭 커진 거죠 선물이. 그리고 이번엔 패드로 앱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돌리려고요. 실제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실황 공개를 하면서 네, 유튜브 실제 공개하려고요. 투표기 그 뽑는 거. 그래서 미리 아이패드도 이제 주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구매해서 데스크 뒤에 세워놓으려고요. 진짜 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업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계속 이것만 봅니다. 또 뭐 해주지? 또 뭐 하지? 뭐 하지? 진짜 이게 저희 오픈해서 계속 돌았던 것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애들 뭐 선물 주고 뭐. 요거는 치킨 그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시험 끝나면 피자 치킨 한 번씩 사서 애들 같이 막 먹고 했는데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 제가 직접 가서 이촌동 안에 들어가서 그 치킨집 가가지고 제가 카드로 결제하고 치킨집에다가 이제 각 학생들 집 주소 불러주고 글로 바로 배송 해서 치킨 홈서비스해서 야 쌌으니까 인증샷 보내 해서 애들이 인증샷 보냈던 거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건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왜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들 저도 중학교 2학년 아빠거든요. 저희 애기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길 바라긴 하지만 그건 부모들의 그냥 이상적인 거고 뭘 던져줘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진짜 큰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야, 그럼 또 하나 받으려고 진짜 아둥바둥 되네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뭐라고 했죠 그 친구가? 원장님 그걸 못 올려가지고 여기 올리려고 그 했지. 친구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걸 만들었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 교무실 와서도 얘기해요. 너 막 그것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아니라고. 근데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저 위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해졌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거니까 잘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뭐 한 10%겠죠. 10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걸 안 했으면 그 친구들도 없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힘들지만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곳이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남았어요. 애들한테 넌 몇 점이니? 이게 각 반 밴드에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넌 몇 점이니?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 1등이 400점대예요. 근데 제가 밑에 잘랐는데 낀 거에 밑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마이너스 해드리겠어요. 마이너스 100 몇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당황하면은 이제 좀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있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생낸 겁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저희 못하는 거, 저 솔직히 그거잖아요. 어머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아이가 이번 주에는 과제를 몇 번 못해갖고 지각을 했고, 이런 거 진짜 전화 잘 안 드리잖아요. 정말 전 자부해요. 진짜 선생님들이 계속 애들한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특별히 어머님들께 꼭 공지드려야 되는 내용 말고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하겠다. 선생님은 애들 봐라 라고 하는 주의의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 주시고, 저나 원장님한테 문의 주시고, 또 선생님한테 막 좀 요청할 거 있으면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매달려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부가 마무리됐고, 저희 용산고에 대해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타 학교 어머님들은 저희 옆에 이렇게 가시면 저희 여기 지하층이 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실이 3개가 있어요. 톨, 그란데, 벤티 이렇게 있어요. 문도 여기가 3개잖아요. 벤티고요. 약간 여기가 명품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벤티관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중간 사이즈, 그란데 사이즈의 교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진행할 거고, 잠시 쉬었다가,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2부로 과학 영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원이 이제 쭉 보시다시피 수학학원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늘 생각하는 게 저희는 수학학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수학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사실 저희 학원 강사진들의 구성이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저희들도 어디서 끌리지 않는다. 강남에서도 반포에 있을 때도 팀장이라든가 대표 강사를 했었고, 그런데 수학 학원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학생들을 정말 공부시키는 학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한테 그런 거 정말 항상 너무 죄송해요. 막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수업만 탁 하고 애들을 딱 보내거나 이런 학원은 절대 아니에요. 항상 애들 항상 바라보고 있고, 정말 애들에 대해서는 정말 선생님들끼리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무슨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항상 저희 다 같이, 다이는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운하셨거나 아니면 좀 얘하고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더라면 조금 이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남아서 궁금하셔도 되고, 항상 학원에 그러니까 좀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수업 선택이라든가 학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있으면은 학원에 연락을 주셔서 항상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 항상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니까요. 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것도 유튜브로 이제 저희가 링크를 따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놓친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 막 듣고 그러셨는데, 놓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 이제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 하나 발언할 네. 다른 게 아니라 매번 방학 때마다 있는 윈터 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장님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수업할 때 방학 때, 특히 겨울 방학 때는 아이들한테 우리의 목표는 윈터 갔다 오는 애들보다 훨씬 나은 학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가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가는 학생들에게 뭔가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는 목표는 그거예요. 대형학원 윈터가 넌 무조건 돌아오면 얘보다 밑에 있을 거야, 이런 욕심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저희들이 각오를 하지 않아도 대학원 인터를 갔다 온 학생보다 저희 학원 학생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성공해서 온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윈터는 어차피 봄방학
마지막 그 시즌 때문에 2월 초에 끝나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항상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존 반에 넣어달라고. 근데 무조건 평가가 있을 거고 기존 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윈터는 두루 여러 과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교처럼 시스템을 돌리는 곳이고 저희는 또 뭐 과목별로 책임감 갖고 뭐 깊이 파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윈터 컴백하면 당연히 LT를 통해서 당연히 성장해 오길 바라고 성장한다면 기존 반 또는 그 위에 반에 배정이 될 거지만 그게 무조건 LT 없이 컴백했을 때 기존에 있던 친구들 그 반에 넣어주세요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고 사실 저희가 오늘 설명할 때 그 윈터랑 저희하고 성적 시간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만약에 가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이나 뭐 어머니 계신데 뭐 저희가 막 가면 못할 거야 이렇게 괜히 그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은 경험적으로 학생을 떠나서 경험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프로그램 보시면은 다 보셨을 때 5주 동안 이만큼이 나왔다고 대단하다 여기 가야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냥 다니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잘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윈터 같은 문제도 상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커리큘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뭐 이런 건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담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잘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까 선생님 윈터가 진짜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갇힌 공간에서 타이트하게 뭔가 이렇게 돌렸을 때 성장하는 저도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보내서 그 스파르타 기숙학원이랑 윈터에 막 끌려도 가봤고 뭐 그랬던 케이스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뭐 이렇게 퇴원 위해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조용히 그만두는. 근데 그만두더라도 저희가 진짜 정성껏 상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변화를 좀 갖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이 답입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담 많이 주시고 또 저희가 당연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어머님들보다 좋은 정보통이 있다고 자부는 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저희도 모르면 또 다른 곳에 알아보고 또 어머님들께 답변 드리고 할 거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저희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